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범 26주년이었던 어제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전교조는 헌재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2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이 노동계와 또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영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오후에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죠. 네. 2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예. 고 변호사님, 이거 지금 어떤 게 핵심입니까? 법원 판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헌법재판소 이번 판결의 근거의 핵심이 뭡니까? 그거는 뭐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한 결정을 해준 거죠.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가 교원인데 예외적으로 교직에 있다가 해고된 분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판정이 날 때까지는 교원 자격을 유지한다. 하는데 그 이후에는 교원 자격이 교원 지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은 교원노조법은 또 교원노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거 빼놓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준용이 되게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호에 보면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으면은 그거는 불법이다. 노동조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 대해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그 취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일반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다른 일반 노조의 경우에는 해고자들도 사실 가입을 해서 뭐 노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닌데요. 아닙니까? 그거는 교원노조법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전교조가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이제 아니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교원노조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교원노조법이 준용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게 그 교원노동조합도 교원이 아닌 사람이 가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이 노조 설립에 대해서 특별히 불리하게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왜 전교조에서 그러면 다른 노조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상례적으로 하는 거를 왜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전교조는? 전교조는 자기네들이 초기업 노조 이를테면 기업 노조가 아니고 초기업 노조와 유사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산별 노조라든지 이런 거에 유사하다. 전국의 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분들이 다 가입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에 있는 그런 노조법은 달리 초기업 노조와 비슷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업 노조에는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뭐 산별 노조에 이게 해고된 사람도 이렇게 상급 단체 외에는 근로조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로 사실상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예외인데 전교조는 우리도 이제 그런 취지의 노조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대우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전교조에 해직 교사가 가입된 게 9명인데 9명 때문에 5만 3천여 명, 5만 3천여 명의 가입해 있는 또 26년 역사의 노동조합을 법 외 노조로 하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느냐. 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가혹하다고 할 게 아니고 그게 법이거든요. 그러면은 9명 때문에 5만여 명이 피해를 입을 게 아니라 전교조가 9명만 조합해서 배제하면 됩니다. 꼭 전교조가 법을 무시하고 정부를 타누르고 그래야 무슨 뭐 전교조가 권위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교조도 법을 지키면 됩니다.
근데 전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무슨 뭐 다른 무슨 뭐 범법이나 뭐 다른 걸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 교사하면서 무슨 교통법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해고가 됐는데 그럼 아니, 좀 억울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네. 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처벌받은 분도 있고 그리고 법에 네. 그 양반들이 그런 그 사정이 있으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까지 갈 때 다 구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어느 교장선생과의 마찰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사소한 걸로 했으면은 그거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나기 전에 다 구제가 됩니다. 그런데 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판정 날 때까지 구제가 안 됐고 지금 있는 분들은 벌써 판결이 다 확정된 분들이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예. 그런 분들은 좀 얘기하기가 좀 타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제노동기구 ILO 같은 데에서는 좀 제가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현직 교원만 노조 가입을 하는 건 우리나라 뭐 극히 예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과 제도라는 것이 네. 각 나라마다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이 외국에서 통용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를테면 ILO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들이 네. 우리나라 안보나 교육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해서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정부가 네. 이를테면 국정 운영을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맞춰가려고 그러면은 이거 국가 안위가 보장이 안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을 예. 현실이 다른 거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고요. 무작정 그렇게 네. 적용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어제 헌재 판결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교조법 2조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전교조의 합법 여부는 이제 법원이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원론적인 얘기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꼭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조항이 합헌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네. 이를테면은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그런 단체를 꼭 이런 규정 사소한 규정 위반됐다고 그래가지고 해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여기는 전교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게 네. 전교조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립된 조직이 아닙니다. 전교조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됐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규약을 이를테면은 실제 규약이 아닌 네. 조작된 위조된 규약을 제출해서 조합 설립 신고를 할 때요. 네, 받았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를 네. 원래부터 제대로 된 규약을 제출하지 않고 제출했으면은 노조 설립이 신고가 안 반려됐을 되죠. 텐데 반려되죠. 그런데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그 교원 아닌 사람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약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그렇죠. 있는데 노동부에 제출할 때는 우리는 없다. 그런 조항은 싹 빼고 네.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설립이 됐고 네. 그동안에 그 전교조 활동 상황이 얼마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정당한 노동 활동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죽하면은 저희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을 하고 또 이적단체로 처벌하는데 이 합법 노조라는 네. 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전교조라는 합법 노조 틀을 베끼기 위해서 저희가 법의 노조 투쟁을 한 거거든요. 네. 오죽하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고. 예. 또 하나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2심 항소심 판결은 이제 전교조한테는 매우 불리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겠네요. 그럼요. 지금 사실상 확정적이죠. 사실상. 왜냐하면은 네. 지금 2심 재판부가 네. 만일 그 현행 법에 의해서 법의 노조 통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거는 법의 노조 통보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되는데 전교조한테 네. 승리를 안겨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2심 재판장은 전교조한테 이렇게 승소를 시켜주고 싶은데 현행 법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조항이 위헌 아니냐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미룬 거거든요. 네. 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합헌이다 나왔는데 네. 이리 와 가서 다른 판단하면은 그 헌법재판소를 놀리는 거잖아요. 그게. 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핵심 판결의 기준이 되는 조항에 대해서 예. 합헌 결정을 냈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같을 수밖에 같을 없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사실 또 하나의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지금 전국 그 16개 시도 교육감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이른바 이제 진보 교육감으로 이제 선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1심 판결 또 법의 노조 통보 이후에도 상당 교육 현장에서 좀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해직 교사의 뭐 전교 교사의 복직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있는데 법률적 그런 걸 떠나서 학교 교육 현장에 혼란이나 좀 뭐 갈등이 또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법대로 집행하는데 그거를 법 집행을 못 받겠다, 법 집행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우리 언론들이 항상 불법 시위를 하는 거를 막는 경찰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보면은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강도를 잡는 경찰한테 강도와 경찰이 충돌을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교육부 방침에 따라야죠. 따라야 된다. 예. 그렇더라도 현실에서는 현재 실제 현실에서는 교육감들이 거부를 하고 여러저러 뭐 편법이라든가 등등을 동원해서 안고 있는 게 사실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 집행이 되도록 공권력을 활용해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한번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 상황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영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